그 시절 국산 애니치곤 괜찮은 로봇 디자인, 적과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맛이 어떠시? 로코코 왕국의 왕국 근위대 소속 샤샤가 고군분투하지만 다콘 제국에게 그만 드림 에너지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작품의 최종 빌런 아스타로스 다콘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용해 각 지역에 숨겨져 있는 드림 에너지를 빼앗아 로코코 왕국의 여러 구역을 복제해 자신만의 다콘 제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이 다소 진지했던 것과는 별개로 이 탱구와 울라숑은 시종일관, 개그를 지향했던 작품. 로봇 울라숑은 이 세계관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돼지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설정입니다.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자신의 엔진을 바꾸기 위해 들떠있던 울라숑, 탱구와 마주치는데 고맙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것은 처음이야. 이 은혜를 뭘로 갚지? 아니에요. 잘못 들어간가요? 그럼 바빠서요. 디젤 엔진으로 바꾸려고 10년간 모은 돈을 네가 잘 피했으면 됐잖아. 탱구 때문에 돈을 잃은 울라숑. 그때 마침 TV에서 왕립 근위대를 모집한다라는 광고가 나오는데요. 다콘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로코코 왕국을 지킬 왕립 근위대 기사를 모집합니다. 은희대 기사가 되면 수소 엔진으로 바꿔준대. 뭐 수소 엔진 이 말에 울라숑은 근위대에 지원하러 갑니다. 한편 이 작품의 히로인 엘리, 탱구는 이 엘리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근위대 소속인 샤샤를 좋아하고 있었죠. 근위대 기사의 망토가 필요하다면 나도 걸치리라. 근위대 기사가 되어 엘리의 사랑을 얻으리라. 탱구에겐 로봇이 필요했고 울라숑에겐 조종사가 필요한 상황.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근위대 모집 테스트에 동행합니다. 많은 로봇과 조종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탱구와 울라숑도 테스트에 들어가는데요. 울라숑 부메랑 대단한 파워야. 컨트롤이 문제군. 심사위원들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이들은 광탈. 그러나 탱구와 울라숑의 비범함을 알았던 제7수비대 소속 미카엘이 다가와 난 제7수비대 전술부관 미카엘이다. 오늘 시험장에서 봤는데 혹시 수비대 로봇 조종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이리하여 탱구와 울라숑은 제7수비대에 들어가게 되며 이 탱구와 울라숑은 시작됩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캐릭터는 이 작품에서도 전형적인 생캐로 유명했는데요. 그에게 무술을 연마하고 싶었던 샤샤는 제7수비대로 파견을 신청하고 탱구와 함께 생활합니다. 아직 모든 게 부족한 탱구와 울라숑. 로코코 왕국은 노움 마법사처럼 생긴 프리첼 여왕을 중심으로 크라켄, 브레스, 키안, 루키, 그리고 샤샤가 있는 왕국 근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콘 제국으로부터 왕국을 수호할 때마다 상점 제도로 여왕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고 일정 기간 포인트를 쌓아 1등을 하면 로봇에겐 산소 엔진과 조종사에겐 듀크 자기를 준다고 하죠. 저기 말이야, 울라숑 네가 산소 엔진을 달아서 스타리언보다 힘이 더 세워진다면 좋을 것 같은데. 너도 듀크 자기 받고 근위대 기사 되면 엘리가 참 좋아할 거야. 주인공들 마인드가 글러먹긴 했죠. 호기롭게 포인트를 따르고 명령 없이 출동한 탱구와 울라숑. 역시 준비되지 않았기에 적들한테 탈탈 털리고 실수비대장 미카엘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도 못 지키는 팀은 필요 없다. 탱고 울라숑, 당장 수비대를 떠나라. 어서. 근데 진짜 바람인 게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데요. 막상 나가니 아쉬운 탱구와 울라숑. 현자 미카엘은 수련을 다시 열심히 받겠다는 조건으로 탱구와 울라숑을 받아줍니다. 미카엘의 지도 아래 탱구는 스피드 부메랑이라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신기술을 개발하자 또 기고만장해지는 탱구. 너희들은 아직 다콘 로봇을 상대하기엔 일러. 전혀 안 그래요. 출동 명령을 내려주세요. 안 된다니까. 이래서 내가 안 본 건가? 한편 샤샤는 미카엘에게 포스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포스를 배우고 싶습니다. 포스를 배워서 다콘 제국을 섬멸해버리고 싶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포스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다. 와, 뭐 스타워즈야 뭐야. 스피드 부메랑을 이용 탱구는 어느덧 랭킹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사람들의 인기 단독 1등 샤샤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데요. 미카엘은 탱구에게 더 빠르게 부메랑을 날릴 수 있게 노력하라고 하지만 전혀 노력하지 않는 탱구. 포인트만을 위한 전투를 이어가다가 신기술이 막히고 맙니다. 다행히 샤샤가 등장해 탱구를 도와주고
탱구는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주인공 빨 버프로 신기술 더스트 부메랑을 개발합니다. 얼마 후 여왕배의 검술대회가 열리고 이 검술대회에 포스 검술의 명가 데칼론 가문의 슈린 데칼론도 참여합니다. 미카엘 부관님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슈린에게 드림 에너지가 있네요. 슈린은 데칼론 검술로 다져진 스킬로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되고 샤샤와 결승전을 치르려는데 난입하는 다콘 제국. 왕국 근위대가 전부 리타이어되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와 진짜 안 멋있게 생겼다. 미카엘 역시 포스를 사용하는 데칼론 기사 출신으로서 막강함을 자랑했던 것이었죠. 이때부터 샤샤는 더욱더 포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미카엘로부터 정식으로 포스 수련을 받습니다. 자, 포스 유니언. 보스는 정신이야. 힘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정신으로 움직여라. 때마침 또 적이 쳐들어오고 샤샤는 포스 수련의 피로감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해서 드림 에너지까지 뺏기고 말죠. 병원에 입원한 샤샤를 대신해 탱구가 나서야 하는 상황. 탱구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자신의 부메랑 썬 부메랑을 개발하게 되지만 비가 오면 못 쓴다는 설정이 퇴원을 마친 샤샤는 데칼론 가문으로 가 정식으로 포스 검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샤샤는 테스트를 통과해 포스 정식 계승자가 되고 칠지도 아이템을 획득합니다. 한편 어느덧 로코코 왕국의 구역을 절반 이상 손에 넣은 아스타로스. 이런 상황 속에서 탱구는 또 노력하지 않고 포스를 익히겠다며 대충 나무로 칠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온통 머릿속에 구라쳐서 인기를 얻을 생각뿐입니다. 현자 미카엘은 이런 탱구와 울라숑을 각성시키기 위해 이번에 열리게 되는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하면 근위대에 가입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근위대에 가입해 많은 여성 팬을 거느리고 싶었던 탱구는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보스턴 크랍 파워슬램 엘보드롭 문슬 스플래시. 좋은 사부를 만난 효과였을까요? 작품 시작 후 거의 후반부가 다 돼서야 이제야 조금은 진지하게 임하는 탱구. 결국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고 근위대에 가입 승인이 났지만 부관님, 전 근위대에 안 들어갑니다. 우린 아직 부족해. 다콘을 상대할 기술도 없으면서 근위대만 들어가면 뭐해? 죄송합니다. 오 약간 철들었죠. 이제 값진 승리의 맛을 깨달은 탱구는 열심히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편법은 쓰지 않고 정석대로. 그렇게 탱구는 울트라 부메랑이라는 필살기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아 왕국 군대 소속으로 거듭납니다. 이때쯤 다코는 로봇 병기가 아닌 생물 병기 셀을 출동시키는데요. 공략 방법을 몰라 근위대 기사들은 탈탈 털리는 중 루키. 부상당한 루키를 대신해 근위대에서는 새로운 멤버를 모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데칼론 가문의 슈린이 입단 테스트를 받는데요. 샤샤, 결과 나왔어? 나 근위대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 뭐? 너의 검술은 누구보다 뛰어났어. 뭔가 잘못됐을 거야. 검술이 부족한가 봐. 아니야. 내가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올게. 아버지. 슈린 때문이냐? 검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 근위대 기사가 되는 건 아니다. 사실 이 근위대의 대장은 타로 랭스터 샤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질이 충분한데도 슈린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샤샤는 데칼론 가문으로 가 집사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코코 왕국은 샤샤의 랭스터 가문과 슈린의 데칼론 가문이 평화롭게 균형을 맞춰 지키던 왕국이었습니다. 약간 그 우치아 일족과 센주 일족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데칼론 가문의 리더 카로사 데칼론은 평화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통한 통치 때문에 근위대 업무를 원했고 그걸 눈치채고 있었던 타로 랭스터는 그들을 배척했던 것. 그리고 데칼론 가문이 이에 앙심을 품고 전쟁을 일으킬 것 같자 타로 랭스터는 데칼론의 최고 기사 중 한 명이었던 미카엘을 포섭해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자며
그를 꼬시는데 왕립 근위대의 전투부관이 되어주게. 내 선택에 전적을 막고 평화의 밑거름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전적을 일으키고 말았지. 미카엘, 네가 나에게 칼날을 겨누다니. 로코코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데칼론 가문의 다콘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카로사 데칼론은 미카엘이 배신했다고 생각해 전쟁을 일으켰고 패배 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 이타치죠. 드디어 다콘 제국의 최종 보스 아스타로스 다콘이 직접 나섭니다. 자신의 전함에서 에너지 레이저를 쏘더니 샤샤가 감염되어 조종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종당하는 샤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샤샤는 돌아와줘! 괴로워하는 샤샤. 원래대로 돌아오더니 다시 조종당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샤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어. 헐, 얘가 진짜 주인공이었네요. 하지만 죽지 않은 최종 보스 아스타로스. 사실 이 아스타로스의 정체는 슈린의 아버지이자 전쟁 후 자취를 감췄던 카로사 데칼론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최종 빌런인 걸 알게 된 슈린은 멘탈이 나가고 이때 정신을 차려 탱구와 울라숑이 전투에 가세. 그 순간 용이야. 전설의 용. 그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정한 강한 힘이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지키고 싶은 사람들. 뜬금없이 데리고 다니던 용돼지가 로코코를 지키는 수호신이었는데요. 로코코는 끝이다. 다크 크러쉬. 이럴 수가. 이렇게 해 전형적인 주인공 버프빨로 승리하게 되는 탱구와 울라숑. 이 싸움이 있고 며칠 후 탱구는 샤샤는 그때 그 화마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워프된 것이라며 샤샤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 주인공은 샤샤였다라는 내용으로 로봇이 너무 멋이 없었던 탱구와 울라숑은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1년 KBS에서 방영했던 탱구와 울라숑은 지금 들으시는 주제가 당시 너무나도 잘 나갔던 가수 캐니 불러 크게 주목받았던 작품이었죠. SF 로봇물과 개그를 합쳐 나름 한국만의 색깔로 승부를 보려 했던 이 작품은 스토리의 구성과 연출, 작화가 그리 나쁘지 않았음에도 하필 주인공의 매력과 주인공이 탑승하는 로봇이 너무나도 못생겨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돼지형 로봇은 진짜 선 넘었다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개그만 치려고 하는 주인공 탱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며 진지할 때조차 개그를 날리는 모습에 당시 시청했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애들을 보라고 만든 애니메이션에 날로 먹으려 하는 주인공을 내세웠다고 크게 항의 전화를 KBS에 했다고 하네요. 이 애니메이션이 개그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시나리오 작가 김일찬 님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작가로도 유명하고 의찬이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이 작가의 본명에서 따온 것이기도 했죠. 샤샤를 구하러 가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긴 했지만 더 인기가 있었으면 그 다음 후속작이 방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 맞다, 스노우 브러더스와 매우 흡사한 탱구와 울라숑 게임도 있었죠. 이건 알아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 탱구와 울라숑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지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재 비디오